그러면은 남해를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아이디어라든지 남해가 풀어야 할 심각한 과제 뭐 이런 것 좀 말씀하시면 누군가가? 그러면 관광자원으로 넘어갈까요? 남해 여행객들이 부정적 인식이 참 놀랍거든요. 사실 우리는 보통 그냥 근데 남해를 관광 오는 사람들이 남해를 도우러 오는 사람 아니거든요. 자기 놀고 즐기러 오는 거 아닙니까? 뭐 즐기기 좋고 값 싸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 관광 자원 개발, 공적 서비스 개발, 서비스 개선 뭐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남해의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되게 좀 순기능적,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좋은 점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남해의 그 관광 산업 자원의 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이것부터 좀 이야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남해 최고 장점은 이제 천혜의 자연 환경이죠. 천혜의 자연 환경인데 이것을 이제 접근하는 시각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좀 세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자연 환경을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이제 분리해가지고 생각하면 집 앞 이 자연 환경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면 건경이라고 합니다. 건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 앞에서 큰 도로, 대로까지의 그 중간 거리의 환경을 중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는 큰 도로에서 멀리서 보는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거하고 저기 비행기를 통해서 내려다보는 헬리콥터를 통해서 내려다보는 그 다음에 그 망우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이것을 원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환경 남해 자랑할 때 이제 원경 먼 거리에서 보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자랑할 만하고 그렇게 하죠. 되게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남해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게 계속 발전해 이렇게 개발을 해야 하면서 어느 시기에 그냥 중경하고 건경이 망가져버리고 천편일률적이 되고 고유한 남해의 가치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대개 다른 개발국가, 세계 선진국부터 그렇게 했지만 대개 원경이 발전되고 중경과 건경이 죽은 이런 지역은 전부 다 인심이 각박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이 공동체가 파손이 되고 그리고 파편화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어쨌든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 다음에 멀리 산에서 내려보는 그 풍경, 그냥 고속도로 이런 거 큰 도로, 큰 것만 확충하다 보니까 중간 풍경, 집 앞 풍경,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투자해서 이제 소외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머물고 싶고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소비가 나오고 그래서 요즘은 뭐 10일 체험, 30일 체험, 100일 체험, 1년 체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비가 나타나고 남에 대한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제 좀 이제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작은 가치, 섬세한 가치, 소프트웨어 이런 데 좀 그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해 4차 산업시대에 남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가 농업을 산업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시대는 기계문명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이 신석시되는 시대가 되어옵니다. 노동이 힐링이 되고 노동에 있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치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농업이 옛날에 뭔가 좀 대접받지 못한 시대에서 농업이 대접받는 이런 시대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삶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분들은 되게 이제 이런 남해 같은 곳을 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4차 산업시대의 주요 세 가지 관광 테마를 꼽는다면은 하나는 아마 힐링일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컨벤션일 거고, 다른 하나는 뭔가 문화 이런데 이 세 가지로 해가지고 되게 이제 서남해권 쪽으로 해가지고 전라권 이쪽에서 주로 완주는 힐링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는 컨벤션을 선점하고 있고 목포는 문화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지금은 만일 여서 문화권하고 연계가 된다면 해저 터널하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앞으로 남해가 결국 어느 하나를 하기보다는 강점으로 삼기보다는 컨벤션하고 힐링 이것을 좀 강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좀 토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테마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남해의 정체성을 품은 생활박물관 건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리아서식 해양성과 갯벌의 지속 가능한 활용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남해 금산의 관광 자원화, 그러니까 케이블카 설치 이것도 환경 훼손이라든지 이런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높다는 이런 측면. 그 다음에 또 남해 계절별 대표 축제 발굴 및 활성화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한데 회치잖아요. 회치가 화전놀이입니다. 화전놀이. 우리 남해군에서 화전 축제하는 건데 실제로 이 회치는 그 개념이 역사가 뭐냐면 신라에서 유래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며느리들이 1년 동안 참 노동을 하고 어려울 때 하루 부모님, 어머님 재갈을 얻어가지고 시어머니 재갈을 얻어가지고 진달래가 필 때, 꽃이 필 때, 진달래가 필 때 이제 사발 통문을 돌려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먹거리 만들어가지고 찐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거리 만들고 또 짱구 치고 이렇게 남정네들하고 함께 이제 하루 노는 이것이 회치거든요. 이게 하전놀이입니다. 하전놀이. 그래서 이런 보면은 봄축제, 하전놀이 축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름 축제는 바닷길 축제, 가을 축제는 독일 맥주 축제. 그래서 독일 마을은 우리 정체성하고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독일 맥주와 관련된 원료를 좀 호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료를 좀 재배를 한다면 정체성과 연계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남해 맥주 개발 연구소 이런 걸 좀 설립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글로벌 남해 맥주 브랜드 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남해 소시지 이것도 좀 뭔가 산업화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남해가 좀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뭔가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선은 좀 맞담기 말씀드립니다. 예, 혹시 김희수 건강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좀 받겠습니다. 예, 교수님 의견 잘 하겠습니다. 전 좀 현실적인 언론인들 이렇게 직면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관광산업 이렇게 할 때 행정의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최종적으로는 남해군의 인허가를 그런 법적인 절차들을 막 거쳐서 저는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예로 불과 최근에 있었던 일 두 가지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남해를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것인가라는 그 주제와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창선 동대만은 상당히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람사르에 등록을 해도 좋을 만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해군이 여기에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데 허가를 내줬어요. 남해군이. 지금은 경남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그 다음에 국내 환경운동가들이 엄청 연락에 싸워서 지금 백지화 거의 시켜놨거든요. 이거 최종적으로 허가내준 게 남해 군 행정이에요. 그죠? 또 망원산 정상에 풍력 발전을 하겠다는 데에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어요. 이것도 내준 게 어딥니까? 남해 군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관광산업, 남해의 미래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행정은 정말 황당할 정도로 미래와 맞지 않는 결정들을 수시로 해내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금 현재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을 못해가지고 허가 내주고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걸 뭐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최근에 미주 설리의 대명 소노그룹이 브레이크 힐스 리조트를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개발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단위 계획별로 남의 행정이 인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려면은 그 지구 안에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뭘 들어가고 도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종합 플랜이 다 그 안에 들어갈 때만이 인허가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앞으로 행정이 어떤 개발 사업과 관련된 특히 관광과 관련해서 개발 사업과 관련된 어떤 인허가를 내줄 때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해군 전역을 펼쳐놓고 여기에는 어떤 주제에 우리 미래 관광산업과 가장 알맞는 미래 방향과 가장 알맞는 지구 단위 계획을 좀 미리 슬쩍슬쩍 흘려서 거기에 맞는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좀 할 수 있도록 행정 능력을 훨씬 더 배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해군 전역이 만약에 미주에는 어떤 특정 테마가 관련된 그 지구 단위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투자자가 맞춤형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남해군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계획을 전국에 좀 알아서 우리 남해군은 이 부분은 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쪽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쪽은 이런 걸 가지고 가령 풍력 발전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제가 고민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망원산 정상부에 직접화시킬 게 아니라 만약에 서면에 그쪽은 도저히 뭐 다른 개발이 안 되잖아요. 앞에 방향제철 예수상관 때문에. 그럼 마을마다 한 5메가짜리 풍력 발전단지를 마을마다 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투자하게 해서. 그 비용을 그냥 주민들 소득금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방안은 어떠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교수님께서 여수에서부터 부산까지 남해안 관광 전체 미래 발전 계획에 맞춰서 남해에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남해안의 모습은 미래 발전 모습은 좀 이런 식으로 군이 좀 전략적으로 먼 미래를 보면서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인 투자자를 찾고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관광 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보물섬으로 저는 충분히 남해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언론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보물섬 포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토론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혹시 저 부은수님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혹시 행정관계 이야기를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그 동네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 내용을 아마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건데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뭐 해결됐다 그러니까 다시 보게 그 망원산은 아마 국민들의 발행과 다른 결정이 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옛날 전 군수님까지 계시고 하지만 사실 군수님들 바뀌실 때마다 그리고 도에서 바뀔 때마다 항상 계획은 있어와야. 근데 과연 행정이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 각 지역의 가치를 뽑아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해라, 저기는 어떻게 해라 하는 게 사실 저희들이 역량을 그렇게 갖출 수 있을지 과연 그 이제 꼬는 부분들은 도리어 조금 더 유연하게 민간의 창의성에 맞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근데 그 정도부터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남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데서는 100%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 교수님. 추궁하는 건 아니죠. 그게를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저는 조금 더 약간 사소하지만 좀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오늘 이 주제가 보면은 밖에서 보는 남의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 교수님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실 때 뭐 관광 왔다 가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그 피드백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긴 듣는데 이걸 어디서 피드백을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군청에 가보니까 이제 앞에 군수님 사진 딱 있고 또 옆에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느낀 게 이게 지금 보물섬에서 보물섬 찾기를 하듯이 지금 이 남해 군청에 홈페이지 들어오는 분들은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위 수요자 쪽에서 좀 뭔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왔다 갔는데 좀 안 좋더라 이런 얘기라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부신도 와 계시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앞에 보면 남에 지금 한 이슈 해가지고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 보물섬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그냥 제 생각에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팝업 있지 않습니까? 요새 딱 들어오면은 보물찾기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특산물 뭐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안에 들어보면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바로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와서 옆에서 들어와서 보면은 전부 다 들어가서 자세히 안 보거든요. 그래서 팝업 딱 띄워가지고 거기에 딱 4개 해서 남의 특산물 뭐 보물 속에다 그래서 몇 개 이렇게 쫙 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남해도 요새 그 주위에 펜션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 거 많이 있어요. 그 어떤 분은 내가 아는 그 밴드 갔다 와가지고 보고 이게 뭐 남해 이름 뭐더라 그거 굉장히 좋더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펜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펜션에 관한 정보들을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에 팝업창 보물찾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 다 들어가고 숙박업소 그 다음에 뭐 축제도 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어느 축제 들어가면 일일이 다 보기만 하니까 딱 들어오면 하나 보면 보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여행자들이 왔을 때 바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그게 홈페이지에 처음에 딱 들어오면은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하나 생각.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요. 여행자 불편 신고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대기업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AS 잘하거든요. 우리가 물건 하나 사고 하면은 바로 지금 은행 같은 거 있습니다. 은행 국민은행 농협 다 하고 나면은 좀 이따 전화가 옵니다. 와가지고 그 사람 잘했냐 못했냐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군청에 됐든 아까 뭐 팝업창 되는 거기에다가 여행자 불편 신고 사항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와서 보고 내가 가보니까 이거 안 좋더라. 그러면 그걸 하는데 이 남의 군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뭐 되냐 전부 다 실명하게 돼 있습니다. 요새 SNS 하고 뭐 하지만 실명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예를 들어서 실명 안 해도 뭐 있지 않습니까? 저기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는 게 실명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익명을 해서 여행자 불편사항 신고 이런 게 들어오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그 관련되는 업체나 이런 데 바가지 썼다. 뭐 남의 위조 무슨 축제 갔더니 뭐 이렇게 엄청 비싸게 받더라.
그런 거를 사실은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거든. 그게 전체를 살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앞에 남해군청 홈페이지가 됐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좀 실질적인 그게 피드백이 좀, 네, 그런 제안을 하는데 저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우리 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혹시 들어보신 분? 예. 그 UN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를 개최를 하면 보통 197개 나라에서 25,000명의 그 관련한 그 시민단체, 산업체, 기타 등등 그 환경과 관련한 분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2018년 본에서 독일 본에서 그 당사국 협약 회의를 했는데 2022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서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여수에서는 경남 5개 지구, 남해, 하동, 사천, 진주, 그 다음에 어디였더나 하고 저기 전라도 쪽에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이렇게 해서 10개 지구가 지금 당사국 회의 개최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 박람회 때문에 엑스포 때문에 엄청난 관광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요. 순천은 정원 박람회 때문에 옵니다. 그게 지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국가적 사업에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기반 요소를 우리가 확충하기 위해서는 남해군에 있는 어떤 관광 전문 인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가 당사국 회의를 여기에서 10개 지자체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남해군도 엄청난 그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게 될 것이고 또 전 세계에 있는 관광객이 옴으로써 남해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도 계시고 김대호 행정복지국장님은 알고 계신다고 손을 드시는 걸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서부지역 낙후되어 있는 이곳이 발전할 수 있고 남해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